이재명이가 지 대표 브랜드인 25만 원 기본소득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걸 실실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아마 이재명이 이자도 안 믿을 거예요. 내가 25만 원 포기한다니까 진짜 포기한 줄 아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김부겸이는 국민 입장에서 할 말은 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김경수가 말은 좀 독하게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 김경수에 대해서 이재명 똘마니들이 공격은 하고 싶은데 자칫 잘못 공격하면 역풍이 불까봐 부글부글 끓고만 있지 말은 차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문재인이가 지가 시켜서 김경수가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이가 양산까지 찾아왔는데 쓴소리만 몇 마디 하고 보냈다는 거거든요. 예. 자, 이거 이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저게 이재명이가 확실하게 사법 리스크 극복하고 차기 대통령 될 것 같으면 문재인이가 김경수가 김부겸이가 어떻게 감히 저렇게 덤비겠어요. 죽으려고. 예. 이재명이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저 이재명 개딸들 때문에 카카오가 날벼락을 맞았어요. 카톡 검열한다 그러는데 1230 세대들이 무슨 정보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그거 옮기는 그런 간단한 조작을 못 합니까? 전부 다 카톡 탈퇴해서 딴 데로 가죠. 텔레그램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가버리죠. 지금 카톡이 지금 날벼락을 맞은 상태입니다. 그러게 좀 진작 잘 하지. 어? 카톡 검열한다 그럴 때 카카오톡이 무슨 소리냐 그러고 나섰어야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해버렸어요. 뭘 잘못한 게 있어야 구속을 하지. 경호법에 따라서 딱 매뉴얼에 맞게 행동한 사람을 뭐라고 구속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내란죄 형사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배당됐습니다. 김영현 장관이 배당되어 있는 그 재판부입니다. 지규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인데 이 지규현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 사건에서 19개 혐의의 모든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입니다. 그 유아인이한테는 그런데 법정 구속을 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년이 돼서 인사 대상이 되는 모양인데 이른바 내란죄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기 때문에 한 1년을 더 연임시킬지 어떨지 조만간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 몇 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왔습니다. 접견하고 나온 정진석이 대통령실 직원들한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전했어요. 견위 수명, 견위, 위기를 보고 수명, 목숨을 내놓는다 이겁니다. 견위 수명, 위기를 맞아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주길 부탁드린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계신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접견을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접견을 어떻게 했는지를 정진석의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안아주셨다. 저를 안아주시면서 대통령실의 비서관 행정관들의 안부부터 물으셨다. 또 나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나는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니 내 걱정은 할 것 없다. 밖에 있을 때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 내 아내가 내가 자진 출석할 때도 밥을 잘 못 먹었는데 식사나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연휴 중에 정진석이한테 연휴 중에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진석이가 지난 추석 때처럼 큰 문제 없이 잘 대처했습니다. 라고 답변 드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형배라는 자 원문을 읽어라 그랬어요. 그러자 애초에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있어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라고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원문 처음부터 읽었다. 원문을 읽으라 그러니까 원문 처음부터 읽었다. 맥락 다 파악했다. 그 맥락이 북진론으로 읽혀졌다. 그리고 네가 추가한 글 그게 원문이냐? 추가 글이지. 북한, 공산주의, 김일성 이런 단어 한 번도 네가 안 썼지 않냐 원문에. 그래놓고 그들을 가르치는 얘기라고 추가 글 하나 쓰면은 그게 문맥이 바뀌는 거냐. 원문은 네가 읽어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우리 1230 세대들이 요새 헌법재판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헌법개판소라고 부릅니다. 헌법개판소라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라고 바꿔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정적 편향성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권영세는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다. 문형배는 이재명과 사적 친분이 있고 불분명한 국가관, 편향적 언행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미소는 동생이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 맡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재판 기대하기 어렵지 않냐. 정계에서는 남편이 국회 측 탄핵소추 변호인단의 대표고 그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헌재는 기피 신청만저 기각했다. 여기에 더해서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40여 개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 역사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주진우는 문형배가 취임을 쓴 독후감이 460편이니 당연히 업무 중 읽은 책도 많았을 것이다. 그래, 국민 혈세로 억대 연봉 받으면서 너무하지 않냐? 평범한 회사원이나 공무원이었으면 해고 사유다. 문형배 재판관이 읽은 것은 윤석열 총장 비판을 주도한 한동수 전 감찰부장, 임은정 검사의 넋두리가 담긴 책들이다. 문형배가 이런 정치 편향적 책들로 지식을 쌓아 재판해 왔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 윤상현은 마은혁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막스 레닌주의를 신봉했고 민주노총이라는 특정 집단을 편애하며 편향적 판결을 내렸던 마은혁이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자다. 본인 스스로 후보직을 내놓아라. 민주당과 헌재는 마은혁의 이념적 편향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마은혁은 우리법연구회에서도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한 문형배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자다. 김용현 측은 문형배와 정청래를 고발했습니다. 김용현 장관 측은 문형배, 정청래 그리고 일부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를 업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법상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형배 대행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공문서를 복사해서 보면은 괜찮다 이거예요. 문형배 주장이. 김용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아 문형배는 정청래와 변호사에게 제공하고 증거로 채택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 측에서 특정 언론의 수사 기록을 누설 유포해 김용현 장관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 그래서 고발한다. 일사 일원이었습니다.